네, 반갑습니다. 자, 복소수 센 수학이죠. 자, 질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오늘 방정식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자, 질문 하겠습니다. 352번, 325번, 355번, 359, 360, 360 아니 368. 네, 일단 질문하고 싶은 거네요. 300, 397. 이렇게 많어. 유찬아, 저거 출결 눌렀냐? 응. 왜 내 전화 안 받아? 어머니한테 연락했잖아. 어머니한테 연락 드렸어? 자, 여기서 돼요? 해볼게. 여기까지. 355번 가보겠습니다. 자, 355번.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나 봅시다. 네. 자, 355번. 2x 마이너스 y는 1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i가 1 더하기 ai분의 a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때 실수 a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일단 포인트가 우변이겠죠. 분모가 뭐가 들어가 있어요? i가 껴들어왔죠.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뭘 먼저 진행을 해요? 실수화부터 진행합니까? 그래요? 질문자 누구야? 우변을 보면 1 더하기 ai분의 a라고 써 있으니까 분모에 복소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뭘 먼저 진행한다? 실수화부터 진행한다. 괜찮아? 그럼 분모 분자에 켤레를 곱해주면 되겠죠. 1-ai, 1-a, i를 진행시키면 되겠지. 그러면은 분모가 뭐로 바뀌어요? 1 더하기 a 제곱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분자가 a 제곱 i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얘를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으로 나누면 1 더하기 a 제곱분의 a 더하기 1 더하기 a 제곱분의 마이너스 a 제곱 i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이 모양이 x 더하기 y i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를 x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부분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y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이제 맨 위에 식 하나 나와 있는 거 있죠? 2x 빼기 y니까 2x 괜찮아요? 그리고 빼기 y니까 빼기 y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그러면은 분수의 더하기니까 1 더하기 a 제곱분의 a 제곱 플러스 2a라고 쓰면 되겠지. 얘가 문제에서 얼마래? 1이라고 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a 제곱 플러스 2a는 a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a 제곱은 소거 되겠죠? 남는 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아? 질문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실수하면 고쳐가지고 질문을 하면 안 되지. 이런 거는 조금 질문하는 거는 조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 같아요. 359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봅시다. 자,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z가 0이 아닌 복소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z를 뭐 a 더하기 bi라고 표현해 놓고 두 개가 동시에 0이 되는 부분만 빼겠다. z에 대해서 항상 실수인 것만 보기 위해서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억 가볼게. z 플러스 2 z바 플러스 2 정리하면
ZZ바 더하기 2 가로 열고 Z 플러스 Z바 플러스 4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켤레곱은 항상 실수겠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이 모양에서 켤레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무니까. 그래요. 그리고 켤레합은 실수부의 2배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항상 참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의 켤레곱은 실수, 어떤 복소수의 켤레합은 실수. 이건 당연한 얘기죠. 괜찮아. 네, 그래서 기억은 동그라미가 됐고 니은 가볼게. Z 더하기 Z바 플러스 Z 마이너스 Z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부분은 어쨌든 실수 부분만 남았죠. 그래요? 네. 자, 이 부분을 볼게. 이 부분이 우리가 Z 빼기 Z바라고 써 있으면 허수 부분만 남는다라고 느껴지겠죠. 그래서 EBI라고 써 있지. 근데 문제에서 0이 아닌 복소수라고 했죠. 그래요? 복소수는 뭐랑 뭐를 통칭해서 이루는 말이야? 실수랑 허수를 통칭해서 이루는 말이야. 그러니까는 복소수 자체, 즉 Z가 자체적으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Z를 3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즉 3 더하기 0i라고 써도 되겠죠. 이것도 0은 아니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니은 같은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 다음에 0이 아닌 복소수라는 표현과 니은 표현을 묶어서 생각했을 때 실수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반례를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 B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괜찮아? 아, 이건 곱하기야? 아, 이게 곱하기야? 근데 그래도 이쪽 부분이 허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0일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짝지어서 요런 발레를 적어 놓는 게 중요해. 외우란 소리야. 니은 같은 지문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아마 이 문제가 니은에서 조금 많이 갈렸을 거야. 왜? 눈에 당장 보이기에 입이 아이라고 써 있으니까 마치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해석이 되겠지만 조건상 허수부가 0인 것도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니은은 항상 실수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디귿 가볼게. Z 3승 더하기 Z바의 3승이라고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쪽이 Z 더하기 Z바 가로 Z의 제곱 마이너스 Z Z바 플러스 Z바의 제곱으로 표기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얘를 Z 더하기 Z바의 3승 마이너스 3 Z바 가로 열고 Z 플러스 Z바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거는 요 두 번째로 해석하는 게 훨씬 쉽죠. 아까 Z 더하기 Z바는 항상 실수라고 했죠. 확인됐습니까? 네, 그리고 Z 곱하기 Z바도 실수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괜찮아? 그렇기 때문에 실수의 3승 빼기 3 곱하기 실수 곱하기 실수 항상 실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동그라미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 괜찮아? 리얼. 빨리 노란색으로 할까? 노란색. 자, 리얼 가볼게. Z분의 1 마이너스 Z바분의 1. 어차피 분수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통분이 중요하죠. Z바 마이너스 Z라고 써있죠.
분모는 일단 실수라는 게 파악이 됐어. 그러면 이제 허수만 보면 될게. z바 마이너스 z가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캐치해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막 원론적으로 하면 a 빼기 bi 빼기 a 빼기 bi 그래서 마이너스 2 bi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bi 이렇게 써져 있는 건데 이게 b라는 녀석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잖아. 이게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게 확인됩니까? 그러면은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리을은 이제 틀리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자주 나와요. 그리고 요런 발레를 꼭 생각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이 359번은 답이 기억 디귿만 될 것 같습니다. 2번. 네. 넘어가고요. 361번 가볼게. 여기다가도 할 수 있나? 361번 어떤 문제인가 보자. 여기다 할 수 있겠다. 허수 z에 대해서 1 더하기 z의 제곱분의 1이 실수일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겠습니다. 라고 되었어요. 자, 이게 그러니까 얘가 실수래. 얘가 실수래. 그러면은 한 가지 스킬이 실수에 켤레랑도 똑같겠죠? 괜찮아요? 어떤 숫자가 실수래. 그러면은 실수의 켤레랑도 똑같잖아.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복소수 형태가 실수이다라고 써 있으면 켤레랑 똑같다라는 풀이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밑줄 치고 거기다가 밑줄 쳐요. 1 더하기 z 제곱분의 1이 실수다 이래다 밑줄 친 다음에 켤레랑 똑같다라는 요식을 적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켤레라는 건 속속들이 파고든다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은 1 더하기 z 제곱분의 1이 1 더하기 z 제곱 켤레분의 1이라고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1 더하기 z 제곱이 1 더하기 z 제곱의 켤레라고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괜찮아? 그러면 1 더하기 z 켤레 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켤레는 어차피 다 속속들이 파고들 거니까. 이라고 괜찮을 수 있겠어. 그러면은 요 1하고 1은 소거 되겠죠. 그래서 z의 제곱이랑 z바의 제곱이 똑같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z제곱 마이너스 z바의 제곱은 0이다라는 식이 하나가 등장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켤레랜다. 여기서 합차가 등장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게 허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z랑 z박 자체로는 같을 수가 없죠. 허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실수란 얘기니까. 근데 문제 맨 앞에 z는 허수라고 써 있으니까 이게 성립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는 얘가 0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요? 그래서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z 더하기 z바가 0이다 라고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배웠어요. 어떤 녀석이 실수래. 켤레랑 똑같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켤레라는 거는 속속들이 파고든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져야 돼. 알겠어요? 네. 네.
61번까지 진행을 했고요. (81번) 가볼게. 381번 어딨냐? 81번. 381번 가보겠습니다. 자, 복소수 Z가 루트 2i분의 1-i라고 써있고 오메가라는 복소수가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때 Z의 n이랑 오메가의 n, n이구나 얘도. 똑같은 n승을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자연수 n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느낌을 봤을 때 어차피 이거 거듭제곱 형태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요? 그러면은 거듭제곱의 기본은 제곱이겠죠. 한마디로 세제곱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케이? 뭐 특정한 녀석이 아닌 이상. 그래서 제곱을 한번 진행시켜 볼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i 빼기 1 착. 그럼 z의 제곱은 i다 라는 거를 빼내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z의 4제곱이 i의 제곱인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이 녀석의 제곱이 1이다. 뭐 이런 패턴으로 슬슬 z는 돌고 있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 z제곱이 i 4승. 여기 이거는 빼놓았구나. z의 6승이 마이너스 i. 이렇게 이제 패턴으로 도는 느낌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w에 대해서 좀 비교해 보자. w도 제곱을 이렇게 진행해 볼게. w의 제곱을 진행해 보면 근데 이 모양 많이 본 모양 아닙니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곱을 해보면 얘가 4분의 1 플러스 2루트 3i 마이너스 3 해서 4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2루트 3i 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그래서 2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은 루트 3i. 여기서 제곱을 잠깐만. 제곱 된 거 맞지 여기서? 내가 잘했나? 너 틀린 거 없죠? 오메가 4 1 빼기 2 루트 1 딱. 그래 틀린 거 없어. 약분 착 됐어. 착 그래요. 좋았어. 3오메가의 재승 플러스 4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4오메가의 4승 플러스 4오메가 제곱 플러스 4 0 오메가의 4승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0. 근데 이게 우리가 느껴보기에 앞에 뭘 곱하면 이 모양은 지난 시간에 암기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나?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외우자. 아니었구나. 기억만 했던 거 기억나니? 그래요?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뭐를 캐치해내야 돼? 이러면 분위기 이상해지는데? 그 삼승골 기억 안 나요? 나 안 나. 좀 반응 좀 해줘. 나? 안 나?
뭔가 이 뒷부분 같지 않니? 그래요? 그래? 여기에 내가 인위적으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 모양으로 느껴져요? 그래요? 그래요. 그럼 얘가 오메가의 6승 마이너스 1이 0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겠네. 그러면은 그래서 오메가의 6승은 1이다 라는 걸로 빼내올 수 있겠다. 괜찮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얘를 보면 이 모양이 떠올라야 돼. 이 모양이 떠오르고 제곱하고 하나씩 이렇게 출발해 보는 거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게 디자인이 돼 있어.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나 2분의 1 빼기 루트 3i를 제곱하고 출발하면 요 모양으로 진행이 되겠다라는 배경치를 안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결과를 알고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쭉 빼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 하다 보면 외워져. 알겠지? 하다 보면 외워지는데 외우는 거를 추천하는 거죠. 전 죽어도 외우기 싫어요. 그럼 전개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전개하는 과정을 한 10초 안에 해결해야 되겠지. 그래봤자 곱셈 공식 정도로 빠질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쪽에서 뭐가 나왔어요? 1이 등장을 했죠. 그래요. 여기서도 이렇게 1이 등장을 했죠. 같은 n으로 곱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요? 같은 n으로 곱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8배고 얘는 6배죠. 8배랑 6배의 가장 작은 배수는 얼마예요? 얼마? 네, 24라고 부르면 되겠죠. 최소 공배수 구하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8배수랑 6배수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십시오 라는 얘기였으니까 24라고 쓰는 게 맞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근데 문제를 살짝 틀어서 똑같은 문제인데 뭐 세 자리의 가장 작은 수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알겠죠? 24의 배수 중에서 세 자리인 것을 채취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살짝 바꿀 수는 있겠어요. 넘어가고 자 381번에 저 오메가에 집중을 해요. 알겠지? 오메가에 집중을 해서 형태를 조금 눈에 익혀보면 좋을 것 같아. 문제 번호 389번 가보겠습니다. 89번 어떤 문제인가? 아유 글이 너무 길다. 세 개의 연산장치 A, B, C가 있습니다. 어떤 수를 연산장치 A에 넣으면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를 곱한 값이 출력되고 B에 집어넣으면 어떤 숫자에 A라는 연산장치는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고 B라는 연산장치는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그리고 어떠한 C라는 연산장치는 역수를 출력한대. x분의 1이라는 역수를 출력합니다. 어떤 수 x를 연산장치 a에 2번 넣은 후 bc의 차례대로 한 번씩 넣었을 때 출력된 값이 1이 될 수 있는 x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x에다가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를 2번 진행하고 그 다음에 b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c를 진행하십시오. 그랬더니 뭐가 나온대? 1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x에 2분의 1 더하기 루트 3i의 제곱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b를 적용시켰으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를 적용시키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곱하기니까. 그래요? 그럼 얘가 4분의 1 플러스 3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된 게 x에 2분의 1 더하기 루트 3 i 1 이렇게 바뀌어 있어도 상관이 없겠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거의 역수를 취했더니 그 값이 1이 됐다 라는 얘기는 얘는 2분의 1 더하기 루트 3 i x가 1이다. 뭐 이렇게 써 있다는 얘기라고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x는 1 더하기 루트 3 i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네. 유리화, 실수화를 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루트 3i라고 불러낼 수가 있겠네. 괜찮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이게. 내가 바보였죠? 이게 어디 갔어?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왜 이래?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이 질문자 누구야? 왜죠? 답이 이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는 그냥 시킨 대로 한 것 같은데? 너 왜 질문해 이런 거 자꾸? 너 이거 문제 안 읽어봤지? 읽어봤어? 이상하네. 이거 질문하는 퀄리티가 너무 자꾸 이거 왔다 갔다 거려. 얘는 그냥 연산자를 그냥 쓴 거네. 뭐 다른 게 없이. 계산하십시오. 뭐 이런 느낌이었네. 자, 397번 가볼게. (397번) 가보겠습니다. 복소수 Z1이 1 플러스 2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Z2라는 거는 Z1 바에 1 플러스 i, 그 다음에 Z3이라는 거는 이 전 단계 바에 1 플러스 i, 뭐 이런 식으로 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확인을 했어. 규칙은 봤어. 그러니까는 전 단계 켤레에 1 더하기 i를 곱하자. 전 단계 켤레에 1 더하기 i를 곱하자. 괜찮아? 네, 이렇게 됐어. 자, 이랬을 때 Z 얼마야? 1식 100에 실수부를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단계를 해보면서 규칙 찾기를 해야 되겠네. 설마 100번을 다 하라는 건 아닐 거니까. 그래서 Z1이 1 더하기 2i니까 Z2는 1 빼기 2i에 1 더하기 i를 진행시키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근데 이 녀석을 정리하면 1 플러스 i 마이너스 2i 그다음에 플러스 2 해서 3 마이너스 i라는 틀이 나오네. 괜찮아? Z3는 3 더하기 i 1 더하기 i니까 3 더하기 3i 더하기 i 마이너스 1이니까 2 플러스 4i라는 틀이 나와. Z4는 2 마이너스 4i 1 더하기 i가 나오니까 2 더하기 2i 마이너스 4i 플러스 4 해서 6 빼기 2i가 나와. 규칙이 슬슬 보여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해보자. 6 마이너스 6 플러스 2i에 1 플러스 i가 됐으니까 6 플러스 6i 플러스 2i 빼기 2에서 4 플러스 8i 1 더하기 2i 3 마이너스 i 2 플러스 4i 6 빼기 2i 4 마이너스 4 플러스 8i
왜 안 보이지? 중간에 뭐 뻥 났나? 4-8 i에 1 플러스 i를 곱하면은 4 플러스 4 i 마이너스 8i 플러스 8. 그래서 12 마이너스 4i. 12 마이너스 4i. 아직도 규칙이 안 보이네? 잠시만요. 같은 수를 차례대로 하겠다. 하나만 더 해볼게. 하나만 더 하면 보이겠다. Z7을 보니까는 12 플러스 4i에 1 플러스 i라고 하니까 12 더하기 12i 마이 플러스 4i 빼기 4 해가지고 8 플러스 얼마야? 16i. 그래서 8 플러스 16i. 근데 우리가 지금 요렇게 집중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집중해 볼게. 이렇게 건너뛰기 가는데 곱하기 2가 필요해요. 이렇게 건너뛰기 가는데 곱하기 2가 필요하고 이렇게 건너뛰기 가는데 곱하기 2가 필요해. 마찬가지로 짝수 자리 건너뛰기 하는데도 곱하기 2가 필요하고 짝수 자리 건너뛰기 하는데도 곱하기 2가 필요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00번째를 체크하는 거니까 100번째를 체크하는 거니까 Z1에 곱하기 2를 하면 Z3이 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짝수턴이 필요한 거죠. 홀수턴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이 흰색 라인을 출발해야 되겠네. 그래서 흰색 라인 Z2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게 Z4가 되고 곱하기 2를 한 게 Z6이 되니까 이게 얘가 몇 번 곱해진 거야? 50번 곱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Z2에 50번을 곱한 개념이 돼야 되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근데 스타트가 몇 번이야? 아니죠. 그러니까는 3-i에 한 번 곱하면 Z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50번을 곱하는 게 아니라 49번을 곱하는 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는 두 번째부터 100번째까지 50개가 있는데 스타트를 첫 번째를 Z2라고 잡아놨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49번만 하면 되는 거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Z2, Z4 이렇게 몇 개 있어? 50개가 있죠. 네. 이렇게 넘어가는데 곱하기 2가 필요한 거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몇 번 나와야 되는 거야? 49번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Z2 베이스에 2를 49번 곱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Z2의 실수 부분은 얼마예요? 3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3 곱하기 2에 49 이렇게 써져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 우리가 그 교과 과정에 빠져 있지만 좌표 평면의 약간 응용 버전인 복소 평면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 그래서 X축, Y축이라고 안 잡고 실수축, 허수축이라고 잡고 상황을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어떤 특정 숫자의 거듭 제곱을 회전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그거는 지금 말고 내신 기간 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지금은 이렇게 특정 부분에 이제 규칙 찾기라고 설명을 할게. 그래서 뭐 Z100이니까 뭐 Z1000이든
Z 많이든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이런 패턴은 저 100번을 다 해보란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면은 딱 저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내가 5번에서 6번 정도는 한번 쭉 풀어서 보겠다. 그래서 규칙을 좀 파악해 보겠다. 그래서 5번에서 6번 정도 써보겠다. 얘는 하나, 둘, 셋, 넷의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건너뛰기로 규칙이 있어가지고 3번, 4번 했을 때는 확실하게 파악이 안 됐어. 5번, 6번까지 써보면은 건너뛰기로 규칙이 보이니까. 이런 류의 문제는 이제 규칙 찾기라고 표현을 할게. 그리고 복소수 문제에서는 요 회전으로 복소 평면에서 이렇게 각의 회전으로 곱을 표현하기도 하거든. 그거는 다음 버전에 알려줄게요. 지금 괜히 그런 거 집어넣었다가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이런 연산 작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합시다. 알겠지? 자, 이렇게 숙제 마무리하고요. 오늘 좀 숙제가 좀 길었네. 자, 넘어가서 자, 오늘은 페이지 66쪽 2차 방정식 가볼게요. 자, 센수학 수학 상 페이지 66쪽 2차 방정식 풀이. 근데 2차 방정식 풀이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잘하는 거야. 중학교 때부터 늘 해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파트에서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없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곱셈 공식의 역연사는 꼭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인수분해 공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유형별로 몇 가지만 하면서 넘어갑시다. 자, 문제 번호 441번 가볼게요. 2차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의 해가 다음처럼 써 있습니다. 이때 a, b를 구하겠습니다. 근해 공식 쓰란 얘기겠죠.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라고 쓰면 되겠어요? 7i라고 쓰면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a가 얼마야? 마이너스 3, b가 7. 단순한 2차 방정식 풀이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갈게. 유형 2로 가겠습니다. 446번으로 가볼게.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 한 근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할 때 다른 한 근을 구하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늘 자리 잡혀 있어야 돼.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틀린 식이야. 그러니까 저 틀린 식을 갖고 뭔가를 풀라 그러지 마. 알겠지? 그러면은 방정식은 언제 참으로 바뀌어? 근을 집어넣었을 때만 참이다. 알겠어요?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저 참이 되는 근을 구하기 위한 테마야. 근데 문제에서 근을 알려주면 집어넣고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얘는 틀린 식이야. 얘를 넣었을 때만 참이야. 알겠죠? 네, 그런 기본적인 스토리는 알고 있자. 1 플러스 2k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2라는 거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쟤를 다시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3, 1 뿔뿔.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니까 또 다른 근이 마이너스 3이 되겠다라고 문제를 풀겠다. 괜찮아요? 네. 문제에서 근이 주어지면 집어넣고 푼다야. 알겠죠? 네. 450번 가볼게. 450번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한 근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문제는 알파를 집어넣어야 성립하겠죠. 그래서 식이 뭐 똑같아 보이지만 라고 놉시다.
그러면은 알파로 나눠볼게. 알겠지? 그러면은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분의 1은 0이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어. 이때 양변 제곱하자. 그러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 플러스 2는 1이라고 써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은 얼마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1이라고 쓰겠다.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겠어. 괜찮아요? 네. 자, 유형 3번에 별표 쳐요. 유형 3번에 뭐라고 써 있어? 절대값이라고 들어가 있죠. 네, 절대값. 네. 451번 x제곱 플러스 절대값 3x-2는 2라고 써 있습니다. 모든 근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x랑 절대값이 안에 들어가 있는 x가 섞여 나오잖아. 그래요? 이럴 때에는 조건을 자꾸 풉니다. 조건은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거야.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거. 그래서 3x-2가 0이 되는 x값은 얼마예요? 3분의 2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래서 방정식을 조건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을 해. x는 3분의 2라는 기준선을 잡고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 x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x가 3분의 2보다 작은 세상에서의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방정식이 읽힙니다. 괜찮아? 얘가 마이너스로 해석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식이 지워지고 x-3은 0. 그래서 x가 0 또는 3이라고 풀리는데 지금 우리는 3분의 2보다 작은 쪽에서 문제를 풀고 있죠. 그래서 3이라는 녀석이 쓰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얘만 합격이야. 오케이? 이번엔 기준보다 큰 쪽으로 넘어가면 x제곱 플러스 3x-2 빼기 2는 0.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방정식이. 그러면 x의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4, 1 뿔마. 그래서 x가 1 또는 마이너스 4라고 읽힙니다. 근데 기준선보다 큰 쪽에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4는 들어올 수 없죠. 그래서 1만 합격이야. 그래서 요 문제의 해는 0, 1 두 개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합을 구하십시오. 1이라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괜찮아? 하나만 더 해볼게. 근데 문제가 452번처럼 풀릴 때도 있습니다. 2x의 제곱 플러스 9 절대값 x 마이너스 5는 0. 자, 이렇게 x랑 절대값 x가 섞여 나와. 그럼 지금처럼 풀어야 돼. 그럼 이 문제에서의 기준은 얼마야? 0이죠. 그래요? 근데 기준이 0일 때에는 x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이나 어때요? 똑같아. 그래요? 그래서 얘를 섞여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절대값으로만 표현되어 있는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그냥 한번 풀어봐. 그냥 2, 1, 5, 1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얘가 2 절대값 x 빼기 1 절대값 x 플러스 5는 0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x가 2분의 1인 거고 절대값 x가
마이너스 5라고 써 있는 거야. 근데 상식선에서 절대값 x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없어. 지워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겠어. 확인됐습니까? 네. 자, 요 경우일 때에는 물론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돼. 그러면 기준 잡고 2x제곱 마이너스 9x 빼기 5는 0, 2x제곱 플러스 9x 빼기 5는 0 해서 풀면은 지금처럼 대구 안 대구가 섞여 나와. 소거하면 나머지 것들만 답으로 쓰면 되겠어. 알겠지? 근데 요게 조금 더 빨리 풀어. 요건 그냥 우리가 풀는 대로 풀면 되는 거니까. 아주 조금 더 빠릅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x가 아니라 절대값 3x 빼기 이러면은 못 풀어. 알겠지? 그렇게 그냥 해버리면은 오류 발생합니다. 근데 요런 류의 문제일 때에는 그냥 절대값 x라고 놓고 풀어버리는 것도 나쁜 스킬은 아니다. 조금씩 더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지? 물론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한 가지 패턴으로 고수해가지고 푸는 것도 중요해. 안 헷갈리니까. 그래요? 근데 다양한 도구들을 갖고 있으면 문제마다 조금씩 접근법을 도구만 바꿔서 쓰면 조금은 더 편할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어. 알겠죠? 아니면 주구장창 이걸로 풀어도 돼. 이걸로 푸나 차이는 막 5초도 안 나. 이 정도의 문제에서. 알겠죠? 그래서 조금 늘려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런 풀이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안 시키면 안 되니까 우리가 455번 하나 시켜볼게. 455번. 아까는 절대값이 하나 있었는데 얘는 절대값이 몇 개 나와요? 2개 나오죠? 자, 문제 번호 455번 가보겠습니다. 자, 방정식 루트 x-1의 제곱 플러스 6은 x제곱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얘를 뭐로 바꿔치기를 해야 돼? 절대값 x 빼기 1로 바꿔치기를 해야 되겠고 얘를 절대값 x라고 해야 된다. 그건 배웠죠? 그래요? 그러면 얘가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 빼기 3 0이야. 절대값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죠? 기준선이 절대값을 0으로 만드는 걸 기준선이라고 잡으라 그랬지. 그러면 이쪽에서 기준선이 얼마예요? 얘는 0이고 이쪽에서 기준선이 얼마예요? 1. 이렇게 2개 나왔죠. 그러면은 0인과 1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겠지. 즉 이쪽은 x가 0보다 작은 세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보다 작은 세상, 1보다 크거나 같은 세상으로 쪼개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 괜찮아? 그러면 x가 0보다 작은 세상은 음수로 해석되겠죠. 그래서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빼기 3은 0으로 나와. 확인돼?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고 얘가 음수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붙어서 나오고. 괜찮습니까? 그러면 x제곱 착착 마이너스 4는 0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근데
0보다 작은 세기에서의 값이지. x가 마이너스 2만 나옵니다. 괜찮아? 자, 이 세기에서는 얘는 플러스로 읽히고 얘는 마이너스로 읽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빼기 3은 0.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괜찮습니까? 여기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써야 되겠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랑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5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 근데 얘는 버려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5가 0과 1 사이에 있냐 없냐를 보는 거야. 있어 없어? 이 루트 5는 대략적으로 2.xx죠. 2.xx 빼기 1은 1.xx죠. 그러면은 범위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쪽에서는 답이 안 나와. 그리고 세 번째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 3 x제곱 마이너스 2는 0.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등장을 하겠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건 당연해. 조건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조건선을 잡아. 조건선을 잡고 작은 거, 사이에 있는 거, 큰 거. 괜찮아? 그 다음에 그 영역에 맞게만 생각하는 거야. 영역에 맞게만. 이거 그대로 이제 부등식에서도 저렇게 풀 거예요. 알겠죠? 네.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자, 넘어가자. 자, 페이지 456번. 뭐라고 써 있어요? 가우스라고 써 있죠? 그리고 그게 위쪽에 뭐라고 써 있어? 교과서 왜라고 써 있습니까? 교과서에서 빠졌어. 근데 가리켜. 그리고 가끔 가다 나와. 내신에선. 물론 수능에선 못 나와. 교과서에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니는 학교들이 부교재를 좀 씁니다. 부교재에는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옛날 자료들이 있어요. 그때 나와 있어. 그러면 교육부가 교과서와 학교에서 쓰이는 부교재에서 정기고사를 출제한다야. 그러면 안 내는데 문제는 없다는 거야. 그리고 학교마다 좀 가리켜요. 네, 그래서 우리도 배우겠습니다. 이런 사각가루를 치고 가우스라고 불러요. 알겠지? 그래서 얘를 가우스 X라고 합니다. 가우스 X는 X 값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야. 예를 들어서 가우스 2.4 하면 2.4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를 뱉어내면 돼. 얼마? 2라고 뱉어내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가우스 0.7. 0.7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 얼마? 0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남이야. 가우스 마이너스 4.2. 얼마로 뱉어내요?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불안하듯이 말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1을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죠.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정이야. 이게 정인데 자, 문제는 456번 스타일과 458번 스타일 두 개로 나와. 즉 모든 방정식이 가우스로만 구성되어 있는 456번 스타일로 나오든가 아니면 458번처럼 X랑 가우스 X가 섞여 나오든가. 알겠지? 패턴은 두 개밖에 없어. 가우스 방정식은. 그래서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가우스가 껴들어가 있는 2차 방정식 문제는 다 풀 수 있는 거야. 이 두 가지 형태만 알면. 그리고 이 두 가지 형태의 유사 버전들만 체크하면 되거든. 근데 풀이법은 똑같아.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이 똑같아. 두 가지를 같이 해보자. 두 개 하고 잠깐 쉴게. 자, 먼저 식 전체가 가우스 X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즉 456번 스타일 이 가우스 X의 제곱 플러스 5 가우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그냥 풀면 돼. 뭐라고요? 풀이가 뭐라고? 그냥 푼다. 그냥 풀어. 2, 1, 3, 1 플러스 마이너스 괜찮아? 그럼 얘가 2 가우스 X 마이너스 1 가우스 X 플러스 3 0 괜찮습니까? 그럼 가우스 X가 2분의 1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썼죠. 근데 가우스 X라는 건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값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될 수가 없어. 이해돼? 그러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을 뱉어내야 돼. 근데 우리는 X를 구하는 거야? 가우스 X를 구하는 거야? X를 구하는 거야. 그치? 여기에 있는 어떤 X값을 집어넣으면 얼마를 뱉어내? 마이너스 1을 뱉어내지. 여기에 있는 어떤 X값을 집어넣으면 얼마를 뱉어내? 마이너스 3을 뱉어내. 이해돼? 그러면 X라는 건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이해됩니까? 가우스 마이너스 3은 자기 자신을 넘지 않는 정수니까 정수를 집어넣으면 정수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건 마이너스 3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2는 못 들어가지. 이 사이에 있는 X값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X를 마3부터 마2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등호 있고 등호 없고. 확인했어? 근데 마치 이 풀이가 식 전체가 절대값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방정식 풀이랑 유사하죠. 어쨌든 그것도 그냥 풀었잖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리를 해 나왔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풀었어. 그리고 절대값 x가 음수가 될 수 없어서 지운 거고 얘는 가우스 x가 분수가 될 수 없으니까 지운 거고 되는 케이스로만 답을 쓴 거지. 답 쓰는 거 괜찮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뒤에는 등호가 붙고 앞에는 등호가 안 붙는 걸 우리가 가우스 쪼개기라는 표현을 쓸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문제 번호 458번으로 이어져 볼게요. 자, 458번 같은 스타일은 2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가우스 x는 0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순수한 x와 가우스 x가 섞여 나올 땐 꼭 문제에서 x에 대한 범위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는 마이너스 2보다 큰 x가 0보다 작다라는 영역을 주어줬어. 오케이? 영역이 주어지고 x와 가우스 x가 섞여 나오잖아. 그러면 이 영역을 가우스 쪼개기를 먼저 해볼게. 가우스 쪼개기라는 표현은 뒤에는 등호를 붙이고 앞에는 등호를 안 붙일 거야. 그리고 이걸 한 칸 단위로 끊어서 볼 거라고. 한 칸 단위로 끊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등호가 없잖아. 얘 스타트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0. 이런 식으로 쪼갠다고. 만약에 여기가 오면 더 갈 거야. 한 칸씩. 오케이? 그러면 요 안에서만큼은 가우스 x를 얼마로 읽고 싶어?
수직선 그려줄까? 자, 여기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야.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면 여기에 있는 숫자죠. 얘를 가우스에 집어넣으면 얼마를 뱉어내게? 마이너스 2를 뱉어냅니다. 그래? 자. 요 영역에서만큼은 여기에 있는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가우스 x는 얼마를 뱉어내? 마이너스 1이라는 정수로 해석을 할 겁니다. 가우스란 녀석은 정수값이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으로 해석하고 싶다. 괜찮지? 그러면 2, 1, 3, 2,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x가 2 또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쓰는데 이 영역에서만 문제를 풀고 싶으니까 얘만 체크를 해야 되겠죠. 이해돼? 자, 요 영역에서만큼은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이야. 그럼 2, 1, 3, 1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석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만 신경 쓰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안 되고 얘만 되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답을 해야 되겠다. 괜찮아요? 자, 이게 가우스가 포함되어 있는 방정식 두 가지 형태야. 식 전체가 가우스로 꾸며져 있을 때 풀이가 뭐라고요? 그냥 풀어. 그냥 쭉 풀어서 가우스가 정수니까 우리는 x가 구하고 싶은 거지 가우스 x를 구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 되는 x 값들은 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리고 x랑 가우스 x가 섞여 나올 때 이럴 땐 꼭 조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조건을 가우스 쪼개기로 한 칸씩 분리를 시켜놔야 돼. 그러면 요 경우에서만큼은 가우스 x를 마이너스 2라고 읽을 거고 요 경우에서만큼은 가우스 x를 마이너스 1로 생각하겠다 풀면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체크. 괜찮아요? 네, 이렇게 딱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근데 요 생각이 중요해. 전체가 가우스면 그냥 쭉 풀고 어떤 특정 부분만 가우스면은 조건을 쪼개서 풀겠다. 이걸 한 칸씩 쪼개는데 뒤쪽에다가 등호를 붙이겠다. 이걸 우리끼리는 가우스 쪼개기라고 하자. 알겠지?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스타일의 문제를 더 많이 볼 거야.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에는 무조건 조건이 나올 거고 이 조건을 쪼개는 걸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래야지 함수에서도 부등식에서도 안 헷갈리고 문제를 풉니다. 자, 잠깐 쉴게요. 자, 지금 저 시계로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유형 5번은 스킵하고 넘어갈게. 뭐 맨날 뻔한 얘기들만 하는 거니까 쉬운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자. 6번 가볼게. 463번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k 플러스 3 x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1은 0.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서로 다른 두 실근 우리가 2차 방정식 근은 두 개죠. 근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판별식이 0이면 중근 판별식이 음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라고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짝수 D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짝수 D는 B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 이 녀석이 허근이 판별식이 되겠죠. 근데 우리 문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양수다라고 빼내면 되겠다. 확인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이니까 6k가 마이너스 10, k가 3분의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아? 저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정수는 얼마? 오늘 계속 이 수직선 그리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한 여기쯤이 마이너스 3분의 5겠죠? 그래서 이 녀석보다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정수는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판별식 문제니까 크게 상관은 없고요. 467번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 빼기 b는 0이 k값에 관계 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힌트가 몇 개 나온 거예요? 힌트가 2개 나왔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아까도 이런 얘기 비슷하게 했지만 나와 있는 식은 방정식이죠.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틀린 식이야. 그래요? 틀린 식을 가지고 K항등식을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오류죠. 그래요? 근데 문제에서 이 방정식이 중근을 갖습니다라고 했어. 그러면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식은 참인식으로 바뀌어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래서 판별식 D를 먼저 적용시킵니다. 근데 문제 구성상 K항등식을 먼저 읽히게 써놨어. 그래요? 그래서 마치 K항등식이구나. 항등식으로 먼저 식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할 생각을 잠깐 실수하게끔 디자인되어 있는 문제라고. 그걸 빼내야 돼. 알겠지?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틀린 식이니까 틀린 식을 갖고 K항등식을 만드는 것 자체가 오류야. 그래서 판별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이건 문제에서 써놨잖아. 중근을 갖습니다. D가 0인 게 확실합니다. 괜찮지? 그래서 판별식으로 먼저 문제를 뽑아내야 돼. 그래서 B제곱 A 플러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4A C 중근이니까 0. 얘가 무조건 참인식인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하면 A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8K 플러스 4B는 0. K항등식, K가 있는 거랑 없는 거. A제곱 플러스 4B 더하기 4A 플러스 8K는 0이다. 괜찮아? 그래서 얘가 0, 얘가 0이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A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럼 B 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아요? 이렇게 항등식을 먼저 판별식을 먼저 진행한다. 방정식은 틀린 식이다. 참인식으로 일단 바꿔놓고 문제를 푼다. 괜찮죠? 자, 넘어가서 468번 가보겠습니다. 실수 ABC에 대해서 B라는 녀석이 A-C가 성립할 때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는 0을 판별하십시오. 판별하라는 얘기는 실근이 몇 개인지 허근이 몇 개인지를 보이란 얘기야. 한마디로 판별식을 적용하십시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적용하자. D라는 녀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요? 근데 B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A 빼기 C를 적용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A-C의 전체 제곱 플러스 4AC는 A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럼 이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죠. A, B, C가 실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실수 더하기 실수는 실수야. 그래서 얘는 실수의 제곱이라고 나온 거지. 판별식 D가 실수의 제곱이 나왔어.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을 갖는다. 두 개인지 중근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뭐를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라고 판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됐어요? 그래서 문제의 답은 1번이라고 체크하면 되겠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네, 넘어가서 자, 지금 같은 유형은 유형 8번으로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같은 문제는 유형 8번으로 나와서 이게 어떤 삼각형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스타일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473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보니까 문제 번호 473번 가보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 가로 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x 더하기 3 가로 열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0 중근을 가질 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판별식 D가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짝수 D를 쓰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c 3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얘가 0이라고 쓰면 되겠죠. 확인됐어? 근데 우리가 얘를 전개하는 식을 생각해 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abc 근데 여기서 빼기 3ab로 막아줬죠. 그럼 남는 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곱셈 공식 변형 기본이죠. 그래서 곱하기 2 나누기를 먼저 진행을 시켜. 곱하기 2 나누기를 먼저 진행을 시키면 다 두 개씩 있는 거죠. 그러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 그래? 그러면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 쓰면은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보이죠? 마찬가지로 b제곱 c제곱 얘 하나 쓰면 b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입니다. 마찬가지로 c제곱 a제곱 얘까지 쓰면 c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 얘가 0이래잖아. 그건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면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겠다.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머릿속에 없다는 건 집에 가서 곱셈 공식을 한 번 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채원아, 알았지? 네. 그러면은 A는 B고 B는 C고 C는 A가 되겠다. 우리가 저런 삼각형을 뭐라고 부르죠? 정삼각형이라고 부르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곱셈 공식 변형으로 나오는 문제가 자주 나와. 그렇기 때문에 꼭 내 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자, 넘겨서 47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식 x의 제곱 마이너스 2가로 열고 k 마이너스 1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k 플러스 4가 완전제곱식 이즈 판별식 D가 0. 괜찮습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걸로 읽혀져야 돼. 어떤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다. 그럼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읽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짝수 D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이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니까 얘랑 지워지고 3K만 남고 마이너스 3이 0이다. K는 1이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문제. 괜찮습니까? 특별하게 어려운 유형이 없습니다. 완전 제곱식이라고 써 있는 거 D가 0인 거, 중근이라고 써 있는 거 D가 0인 거 같이 읽히면 될 것 같아요. 괜찮지? 자, 그리고 유형 10번. 자, 유형 10번은 2차 방정식의 근각 계수와의 관계죠. 그래요? 여기선 배경 지식이 필요하겠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합을 얼마라고 읽으면 되죠?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을 얼마라고 읽으면 되죠? A분의 C. 그러면은 남이야 두근의 차. 채원아 두근의 차. 그렇지.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안 외웠네?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D라고 부를게. 근데 얘는 어떻게만 이거 두 개는 우리가 A x-알파 x-베타는 0이라고 해서 전개해가지고 계수 비교한 거거든. 이 두 개 받아들이는 거 어렵지 않아. 얘는 어떻게 나온 거야? 얘는 직접 구해본 겁니다. 직접.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d라고 부를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d고 하나는 2분의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d죠. 이 두 개를 빼. 그러면 2a분의 2 루트 d가 나옵니다. 그치? 그래서 얘랑 지운 거야. 그래서 a분의 루트 d야. 근데 절대값을 왜 붙였어요? 둘 중에 뭐가 큰지 모르잖아. 계산으로만 할 때에는. 그러니까는 무조건 양수로 설정해 놔야 돼가지고 절대값을 붙인 것 뿐입니다. 괜찮아?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를 매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로 구해놓고 양변 루트 씌우겠다. 이러면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요거 별거 안 되는 식 하나 외우자 이거야. 절대값 A분의 뭐라고? 루트 D라고. 여기서 쓰이는 D는 그 특정한 값을 정확하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짝수 D를 쓰면 안 돼요. 오리지널 D를 써야 됩니다. 그 크기를 직접 보고 써야 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럼 이 정도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4, 8, 0 2차 방정식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0 두근을 알파 베타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을 구하겠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3승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가로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또는 알파 플러스 베타 가로 가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위에 게 좀 더 편하겠죠? 두 개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배경 지식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두 분의 곱이 a분의 c. 괜찮아?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2의 3승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3분의 4 가로 가로 2라고 쓸 수 있겠다. 그래서 8 마이너스 8 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 그래? 그리고 483번 하나 시켜볼게요. 483번. 지난 버전 이론 시간 때 어떻게 푸는지 알려줬었는데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다. 못하네. 야 여기 봐봐. 자 봐봐. 자 배경지식 하나 추가하자. 자, 우리가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아니 이렇게 하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라고 하는 역수근을 갖는 방정식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게요. 너희들 둘한테 알려줬는데. 너 언제 들어왔지? 저는 그 방정식 그 여러 가지 방정식. 할 때 들어왔니? 그럼 저 전에 학원에서 안 배웠어? 볼게요. 어차피 여기서 보면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0이 성립하죠. 근데 이 식은 이제 무조건 참인식이야. 근을 넣었으니까. 그래요? 이건 항등식인 거지. 그럼 내가 등식이잖아. 양변에 똑같은 수로 나누어도 식에는 변함이 없겠죠. 그래요? 알파 제곱으로 나눠볼게. 알파 제곱으로 나누면 A 더하기 B 알파분의 1 더하기 C 알파 제곱분의 1은 0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식도 무조건 참인식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그럼 내가 C X의 제곱 더하기 B X 더하기 A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에 X 자리에 알파분의 1을 집어넣은 거랑 똑같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뭐 베타라고 똑같이 해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 식은 베타분의 1이라는 근도 가지고 있겠지.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본 방정식에서의 근의 역수근을 갖는 건 개수만 뒤집으면 돼요. 괜찮아? 그러면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근은 C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는 0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483번 문제를 보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 x는 1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써 있잖아. 이 소리는 x제곱 마이너스 4x가 1인 방정식과 x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인 방정식 두 개로 나눠진다는 소리지. 다시 얘기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0이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0이란 소리잖아. 여기서 알파, 베타가 나오고 감마, 델타가 나온다고 치면 이걸 개수를 뒤집어 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나올 거지. 그리고 뒤집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은 감마분의 1과 델타분의 1이 나오겠지. 이 합은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얼마예요? 마사 나오겠죠.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얼마예요? 4 나오겠죠. 이 근 4개 합은 얼마예요? 0이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이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분해라고 쓰는 순간 끝난 거야. 그래요?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역수근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가르쳐줬어. 2번 알려줬어. 1번 알려줬어. 1번 알려줬어. 다음에 또 나올 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알겠지?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번은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만 기억하면 돼? 결론만 기억하면 되는 거야. 역수근을 만들 때는 개수를 뒤집으면 되겠다. 괜찮지? 체크해 두세요. 자주 나오는 스타일입니다. 체크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근과 개수의 관계 쓰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역수근은 개수를 뒤집어 생각하겠다라는 배경 지식을 통해서 손쉽게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보자. 484번의 별표. 484번의 별표. x제곱
마이너스 3a 빼기 2 x 플러스 1은 0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이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3a 베타 플러스 1의 곱을 구하겠습니다.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식이 알파에 대한 2차식과 베타에 대한 2차식의 곱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럼 알파랑 베타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위에 있는 조건식의 근이다. 맞습니까?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무슨 식? 틀린 식. 언제만 참이야? 근을 집어넣었을 때에만 참이야. 얘는 틀린 식이야. 근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래요? 그냥 알파만 집어넣은 거야. 그러고 봤더니 얘가 얼마로 보여? 마이너스 2 알파로 보입니다. 괜찮아? 그럼 얘는 얼마로 보여야 돼? 마이너스 2 베타로 보여요. 괜찮아? 그럼 우리 질문은 한마디로 뭘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복잡한 두 식의 곱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얼마를 구하라는 거야? 4 알파 베타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 거야. 그래?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예요? a분의 c요. 1이라고 쓰면 되겠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제는 얼마라고 쓰면 되는 거야? 4라고 쓰면 되는 거야. 괜찮아? 우리가 어떤 문제식을 봤을 때 근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식이 나올 때에는 집어넣고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이걸 일일이 정개가지고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야. 알겠지? 물론 이걸 촥 전개해가지고 근과 궤세관계를 써도 돼. 그럼 너무 복잡하고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 이거야. 이런 유의 문제들이 486번 같은 거, 486번 같은 것도 잘 나오고 487번 같은 것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별표를 치라고 했던 게 빈도수가 높아서 그래요. 빈도수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487번 하나 시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487. 느낌은 받았는데 안 돼? 89번이죠? 489번 가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로 갈 때 문제에서 가로 열고 루트 알파의 4승 마이너스 8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16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 빼기 루트 베타의 4승 마이너스 8 베타의 3승 플러스 16 베타의 제곱 플러스 4 베타의 전체 제곱 팔 아파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노란색 어디 갔냐? 자, 뭔가 요렇게 해서 알파 제곱으로 한 번만 묶어볼게. 그러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8알파 플러스 16이 보이죠? 이게 뭐야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보입니까? 뭐야? 그럼 얘가 알파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괜찮아?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도 여기에 더하기 4 알파가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럼 모양이 이쪽도 똑같겠지. 그러니까 알파 제곱 괄호 열고 알파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 플러스 4
알파 뭐 이런 식의 형태로 쓰여져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4 맞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얘를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뭐야? 알파 빼기 4의 제곱이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나만 궁금하니? 너희들도 궁금하다고 빨리 말해. 궁금하죠? 네. 그럼 얘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빼기 1은 0이라고 바꿔놓고 이 부분을 x제곱 마이너스 8x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필요한 게 더하기 16 빼기 16을 또 한 번 더 진행시키면 되겠네. 그리고 뒤에 4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놨을 때 x 빼기 x 빼기 4의 전체 제곱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럼 얘를 뭐로 바꾸면 돼? 얘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7이라고 바꾸면 돼. 괜찮아? 아, 근데 이렇게 하는 재미없다. 우리가 이거를 똑같은 문제를 원래 이 스타일은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똑같은 문제를 2단원에서는 이렇게 배웠어. 똑같은 문제를 x라고 할게. 이렇게 나누면 여기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등장을 하겠죠. 그래요? 근데 걔가 얘가 0이잖아. 그러면 이쪽이 의미가 있는 식이야? 없는 식이야? 없는 식이어서 나머지로만 꾸며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어. 똑같은 문제를. 이거를 2단원 때는 이렇게 풀라고 강요를 했어. 근데 이제 버전이 바뀌었다고 이거를 방정식 형태로 풀라고 강요하면은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두 가지로 푸는 버전이거든. 물론 다 알아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땐 이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 직접 나누기로 푸는 문제를 되게 우리가 좀 등한시해. 되게 좀 저급한 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죠. 직접 나누기라는 훌륭한 풀이법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알파라 헷갈려. 알파 제곱 빼기 4알파 빼기 1하면 여기다가 알파 제곱 들어가서 알파 4승 마이너스 4알파 3승 빼기 알파 제곱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4알파 3승 플러스 17알파 제곱이니까 빼기 4알파가 들어가서 마이너스 4알파 3승 4, 4, 16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니까 요거를 뺄 거잖아. 그러면은 빼지고 알파 제곱 빼지고 플러스 4알파가 빠질 거니까 0이죠? 이렇게 남네? 그래. 0. 그럼 여기다 이걸 또 맞춰야 되니까 플러스 1을 써가지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빼기 1을 뺄 거니까 4알파 플러스 1로 남죠. 확인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루트 4알파 플러스 1만 써 있다고 봐도 되는 거야. 어차피 이 녀석이 얘랑 붙어서 0으로 보내버릴 거니까. 그럼 마찬가지 패턴으로 빼기 루트 4베타 플러스 1만 남겠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빼기 1이 0인데 4알파 플러스 1은 알파 제곱이라고 읽는 거지. 그래서 얘가 절대값 알파 빼기 절대값 베타의 제곱이라고 써 있는 거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요. 그럼 이 제곱을 풀면 되겠죠. 그럼 얘는 절대값 알파 제곱 플러스 절대값 베타 제곱 빼기 2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읽어도 됩니다. 오케이? 절대값 알파 제곱이나
똑같은 양수 제곱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빼기 2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근데 문제에서 양수 뭐 이런 표현 있냐? 그런 표현은 없어? 그럼 여기서 이제 마저 진행을 시켜봐야 되겠네. 그러면은 뭐 근해 공식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문제에서 4고 알파 베타가 문제에서 마이너스 1이야. 생각을 해보자. 더하면 4인데 곱하면 음수래.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란 얘기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베타를 양수로 잡자. 그럼 얘는 플러스 값이고 얘는 마이너스 값이겠죠. 그러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풀리죠. 확인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이 뒷부분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지? 그러면은 이거 구하는데 어렵지 않죠? 이거 구하는데 어렵지 않죠? 답 쓰는데 어렵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2단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고사가 2단원과 5단원이 섞여 나와. 우리가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고사를 함수까지로 잡습니다. 조금 많이 나가는 학교는 부등식 앞부분, 고차방, 그냥 그 연립방정식까지 나가는 거고 조금 덜 나가는 학교는 대부분 함수에서 끊겨. 그러면 나머지 정리와 이 근과 계수의 관계가 하나의 중간고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요 풀이를 병행해서 써도 무방하겠다. 그럼 답은 얼마냐? 16이야? 답이 16이니? 얼마니? 네, 답은 16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빠져나갈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목요일 숙제까지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체크해 놓고 목요일 날 여기까지 다 해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